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몰캡 중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인지 컨트롤스를 한번 볼 건데, 요걸 보기 전에 일단 지수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4천을 금방 넘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4,160 정도를 도달하는 신고가 패턴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좀 그려나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 방산을 비롯한 몇몇 주도주가 이제 섹터 쏠림으로 인해서 지수를 모두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신고가를 그냥 뚫고 가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직전 고점 돌파도 못했어요. 그만큼 대형주의 상승을 중소형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상법 개정안이 2차까지 통과된 이후에 자사주 의무 소각을 기준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도 높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자사주 소각까지 됐을 때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수급은 계속 개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 대형주로 일부 섹터로의 쏠림이 좀 심하기 때문에 낙수 효과라고 하죠. 트리클 다운으로 인해서 중소형주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인지 컨트롤스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에요. 코스피 종목이지만 시가총액이 엄청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진행이 됐을 때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지 컨트롤스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주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최근에 이제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25% 관세가 15%로 사실상 확정이 됐고,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그룹주들이 일단 강세를 보이고요. 그 낙수 효과가 결국 자동차 부품주에까지 갈 겁니다. 관세 리스크에 따른 영향은 부품주도 똑같이 받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다라는 것은 부품주의 투자 심리도 개선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 기업을 알려면 홈페이지를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밖에서부터 있는 게 뭐냐? 여기서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게 바로 눈에 띕니다. 제품 소개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제 열관리 솔루션, 배터리 솔루션, 전장 제어 시스템, 엔진 기능 부품인데, 요거 세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열관리 솔루션인데, 이 열관리 솔루션이라는 것은 결국 그 전기차 전장화 시대가 됐을 때 차량 내부의 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조업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전기차가 캐즘에 빠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살짝 이슈가 안 됐었어요. 근데 9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상당한 회복세를 보입니다. 물론 이제 세제 혜택이 종료되기 전에 자동차를 미리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차를 샀어요. 그래서 당겨진 수요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월 달은 수요가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9월 달 판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은 이제 극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글로벌적으로 본격적인 회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열관리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는 이제 여러 가지 열관리 솔루션을 현재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부품사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부분입니다. 자, 전기차가 이제 캐즘을 극복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배터리 부분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셀 3사,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생각나지만 그 이외에도 배터리 관련된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지 컨트롤스고요. 배터리 모듈이라든지 배터리 팩, 그 다음에 배터리 쿨링 플레이트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바로 동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2차 전지라는 것은 전기차에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뜨고 있는 로봇,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드론에도 들어갈 것이고요. 앞으로 UAM 시대가 오면 UAM에도 들어갈 것이고요. 사실상 움직이는 피지컬 AI 전체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이미 우리 생활과 뗄 수 없어요. 자, 배터리 안 쓰시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배터리 들어가고, 태블릿에도 들어가고,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뭐 웬만한 전자기기에는 배터리가 그냥 다 들어가요.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그죠? 안 들어가는 걸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예요. 전자기기에서.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이런 배터리 시장은 크지 않아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전체 매출의 70%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요즘에 ESS가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물론 전기차만큼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건 기존에 없었던 시장이에요. 없었던 시장이 새로 생기면서 새로 배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없었던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죠. 네, 그만큼 배터리가 수요 폭발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고, 그에 따라서 2차원제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업체들은 모두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컨트롤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장과 제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서 차 안에서, 그러니까 차 내부에 전자장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전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지 컨트롤스도 그런 걸 또 공급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다 PCB 위에 올라가진 반도체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도 초록색 기판 위에 올라간 반도체입니다. 그죠? 차량에 그만큼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이 그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얼마 전에 깐부회동을 했잖아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와 깐부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PU 행사에도 갔습니다. 그죠? 그 자리에서 어떤 언급을 했냐. 앞으로 자동차에서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일단 완전 자율주행차화가 돼야 되고요. 그럼 운전자도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차 안에서 게임을 하든 업무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 안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전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열관리, 배터리, 전장, 이게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 요것과 다 맞물리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도 그 수혜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지만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알짜 종목입니다. 매출액이 5,700억, 6,300원에서 6,500억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매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당기순이익도 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 이런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도 높아요. 한 3,000% 정도까지 유보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도 일단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PBR은 0.4배 정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된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꾸준한 이제 주당 배당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주가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 시장,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자율주행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 과실을 트리클 다운 효과로 인해서 조금씩 받아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테마로서는 이제 수소연료 전지차 관련된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을 충분히 다졌어요. 충분히 다지고 바닥권에서 박스권 상향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향 돌파인 이제 6,300원 돌파 시점이 나온다면 빠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혜택 신청이 있어요. 여기 이용하실 혜택과 연락처, 분석 희망하는 주식과 삼성정보 동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주식 관련된 정보들 또 꾸준히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힘이 계속해서 세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현재 위치에서는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인지 컨트롤스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